결혼 8년 차 서윤정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 새벽 6시 기상, 남편 준혁의 아침 식사 준비, 5살 딸 하유리의 유치원 등원, 그리고 집안일의 반복. 겉보기엔 평범한 30대 주부의 일상이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 윤정아, 또 멍하니 있니? 시어머니 김순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진다. 60대 중반의 순자는 언제나 윤정을 친딸처럼 대한다. 오히려 친정엄마보다도 더 세심하고 따뜻하다. 윤정이 하유리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밤낮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은 이미 며느리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3년 전 하유리를 낳은 직후의 윤정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남편 준혁은 회사 일로 바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었다. 친정엄마는 요즘 여자들은 너무 연약하다며 윤정의 우울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나타난 것이 시어머니였다. 윤정아, 울지 마. 어머니가 여기 있잖아. 순자는 윤정의 집으로 아예 이사를 왔다. 새벽에 우는 하유리를 달래고 윤정이 잠들 수 있도록 밤새 아이를 돌봤다. 산후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윤정을 대신해 집안일을 모두 처리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윤정도 그랬다. 친정엄마보다 더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점차 우울감이 걸어지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순자 때문이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뭔 소리야. 우리 윤정이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지. 순자는 언제나 그랬다. 윤정을 친딸처럼 아꼈고 때로는 친아들 준혁보다도 윤정 편을 들어줬다. 부부싸움을 하면 준혁아, 내가 양보해. 윤정이가 얼마나 힘든데라며 아들을 꾸짖었다.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윤정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준혁도 착한 남편이었다. 바쁘긴 했지만 가족을 사랑했고 특히 딸 하유리를 무척 아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다. 준혁이 집에 오는 시간이 더욱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핸드폰을 볼 때면 화면을 일부러 가리는 듯 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준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응,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이해해줘. 그럴 때마다 순자가 나섰다. 준혁아, 윤정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아내가 걱정돼서 묻는 건데. 엄마는 왜 자꾸 끼어들어요? 뭐라고? 이 녀석이.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실랑이를 보며 윤정은 불편함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준혁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들지 않았는데 최근엔 자주 부딪혔다. 어느 날 밤 준혁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깊이 잠든 준혁이 옆에서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는데 발신자가 수진이었다. 회사 동료 중에 수진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새벽 1시에 연락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는 몰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준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윤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윤정의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윤정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자서. 혹시 준혁이 때문에 걱정되는 거야?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정은 깜짝 놀랐다. 역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의 눈은 예리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남편이 많이 바빠 보여서. 에이, 우리 윤정이 걱정 마. 준혁이가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좋은 아내 두고 딴 생각하겠어. 순자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그 따뜻한 손길에 윤정은 잠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그래, 시어머니 말이 맞다.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며칠 후 윤정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윤정아, 빨래 널어놔. 준혁이 무심코 던진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발행된 것으로 2인분 식사 금액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지난 토요일, 준혁이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그날이었다. 윤정의 손이 떨렸다. 회식이라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라니. 게다가 금액도 상당했다. 회사 후배들과 함께라면 이런 비싼 곳에 갈 리가 없었다. 여보, 지난 토요일 회식이 어땠어? 저녁 식사 때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그랬지. 왜? 어디서 했어?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왜 갑자기? 거짓말이었다. 윤정은 확신했다. 영수증을 들이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순자가 옆에 있었다. 그날 밤부터 윤정은 준혁을 지켜봤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시간, 주말 스케줄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발견됐다. 준혁의 차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와이셔츠 컬러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의 변한 태도. 예전 같으면 윤정과 하유리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집에 와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아빠, 같이 놀자. 하유리가 준혁에게 달려들어도 준혁은 아빠 바쁘니까 엄마랑 놀아라며 아이를 밀어냈다. 결정적인 순간은 2주 후에 찾아왔다. 준혁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하유리 생일이었다. 얼마나 안일했던 것일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윤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수진 오늘 저녁도 못 만나? 준혁 미안, 엄마가 집에 있어서. 수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너무 답답해. 준혁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그 외에도 수많은 달콤한 대화들이 이어져 있었다. 준혁이 수진에게 보낸 사랑 표현들,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1년 넘게 계속된 불륜의 흔적들이었다. 8년 결혼 생활, 아이까지 낳아 기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준혁이 출근한 후 하유리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을 때였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정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가 바람을 피워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야, 윤정아. 확실해. 윤정은 핸드폰으로 찍어둔 대화 내용들을 보여줬다. 순자는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못된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는 윤정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윤정은 그 순간 안도했다. 역시 시어머니는 자신의 편이구나. 어머니, 어떻게 하죠? 당장 그 녀석 불러서 혼내주겠어. 우리 윤정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저녁 준혁이 들어오자마자 순자가 달려들었다. 이 못된 놈아, 어떻게 윤정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도를 바꿨다. 엄마,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내가 바람을 피워놓고 부부 문제라고? 네, 제가 잘못했어요. 윤정이한테 사과할게요. 준혁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그건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당장 헤어지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윤정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다. 역시 순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순자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다. 준혁에게 화를 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윤정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윤정아, 너도 좀 생각해봐.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화내지 말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윤정은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준혁을 혼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해하라고요?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잖아.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순자의 태도 변화에 윤정은 당황했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처음엔 자신의 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준혁을 감싸는 걸까? 그날 밤 준혁이 윤정에게 다가왔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용서해줘. 잠깐 정신이 나간 게 1년이야?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여자와 헤어져. 응, 헤어질게. 하지만 준혁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엄마는 결국 내 편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윤정이도 포기할 거야 라는 계산이 보였다. 며칠 후 준혁의 폭탄 선언이 터졌다. 윤정아, 실은 엄마가 수진이를 만났어. 뭐라고요? 엄마가 수진이 카페에 가서 만났어. 그리고 수진이가 나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지. 윤정의 머리가 하얘졌다. 어머니가 그 여자를 만났다고요? 응. 그리고 엄마가 수진이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어. 윤정이보다 수진이가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준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바람 상대를 만났다고. 그것도 윤정 몰래?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직접 물어봐. 엄마가 어제 수진이 카페에 갔어.
준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윤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설마 정말일까? 그런데 최근 순자의 변한 태도를 생각해보면 윤정은 즉시 순자를 찾아갔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윤정이 다가가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윤정아,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어머니,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나셨다고요.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한숨을 내쉬었다. 앉아, 윤정아. 얘기해보자.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만났어. 왜요? 왜 저 몰래 그 여자를 만나셨어요? 윤정아,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준혁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준혁이가 힘들어 한다고요?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인데요. 윤정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윤정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라는 애를 만나봤는데 나쁘지 않더라. 어머니, 아니야, 들어봐. 그 애가 준혁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그리고 준혁이도 그 애를 정말 좋아해. 윤정은 귀를 의심했다. 3년 전 자신의 산후 우울증을 함께 이겨내준 시어머니, 친딸처럼 아껴주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율이는요? 윤정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준혁이 엄마야. 내 아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 순자의 말은 계속됐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윤정이도 좀 변했어. 예전처럼 밝지도 않고 준혁이한테도 잔소리가 많아졌잖아.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을 꽉 잡고 있으려고만 하면 안 되지. 윤정은 숨이 막혔다. 이게 지난 8년간 자신을 친딸처럼 여겼다던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었나? 어머니, 그럼 저한테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윤정이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준혁이가 수진이와 헤어지기엔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윤정은 웃음이 나왔다. 허무한 웃음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이시네요. 윤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도 고민이 많았어. 고민이요. 며느리와 손녀딸을 버릴지 말지 고민하신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어머니의 배신, 남편의 외도, 그리고 앞으로 하율이와 둘이서 살아가야 할 현실까지.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결심했다. 여보, 이혼해요. 준혁은 의외로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아. 하율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응, 그래. 양육비는 줄게. 너무나 담담한 대화였다. 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다니.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다. 윤정아,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어머니. 그럼 하율이는 저와 함께 살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윤정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하율이에게 할머니는 어머니 혼자예요. 앞으로 저희와는 만나지 말아주세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정아, 그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를 버리신 거잖아요. 2주 후 윤정은 하유리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하유리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윤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이제 안 와, 하유라. 왜? 할머니가 다른 곳에서 살기로 하셨어. 하유리는 금세 다른 것에 관심을 돌렸다. 아이들은 적응이 빨랐다. 오히려 윤정 자신이 더 힘들었다. 밤마다 지난 8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자와 함께했던 따뜻한 추억들, 준혁과의 달콤했던 신혼시절, 하유리를 처음 낳았을 때의 기쁨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순자의 사랑도 준혁의 사랑도 조건부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주어지는 사랑이었다. 한 달 후 윤정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카페의 파트타이머였지만 시작이었다. 하유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엄마가 제일 예뻐. 하유리가 안기며 말했다. 윤정은 딸을 꽉 안아주었다. 이제 진짜 가족은 하유리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순자가 찾아왔다. 많이 늙어 보였다. 윤정아,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냥 하유리가 보고 싶어서. 하유리는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래. 윤정아, 엄마가 미안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정말 용서 안 해줄 거야? 어머니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잠시 후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6개월 후 윤정은 우연히 준혁과 수진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다. 수진은 임신한 것 같았다. 순자도 함께 있었는데 수진의 배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렇게 쉽게 새 며느리를 받아들이는구나. 윤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겐 자신과 하유리가 이미 과거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자신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하유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딸이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랑 둘이 있는 게 더 좋아. 왜? 엄마가 더 많이 웃어. 맞았다. 윤정은 이제 진짜로 웃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짓된 사랑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딸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윤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적어도 진실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윤정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아갔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울타리는 결국 가짜였지만 윤정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울타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유리와 함께 서로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의 울타리를. 1년 후 윤정은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다. 하유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모녀는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하유리가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윤정은 벤치에 앉아 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엄마,
엄마도 같이 타자. 하유리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윤정은 벤치에서 일어나 딸에게로 뛰어갔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까지도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괜찮았다. 혼자가 아니라 하유리와 함께였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다. 윤정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